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또 내일이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뭐 길게 보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붙이셔가지고 또 5일을 푹 쉬면서 이렇게 푹 쉬시면서 재충전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렇게 연휴의 끝에 청취자 여러분을 뵙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앞에 보시는 요 책, 교실 밖에서 듣는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원 자주 가시나요, 혹시? 네, 이제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은 그게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뭔가 여러 가지로 들이닥쳐서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병원에 자주 가는 게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니겠죠. 네, 어쨌든 병원에 가면 우리 몸을 진단하는 각종 신비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볍게는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심전도니 MRI 하는 그런 것들 아마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또 병원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게 된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이게 카메라가 좀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마트워치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스마트워치 제품군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제 그 중국 X사 모델을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데 심박수 측정을 해주고요. 이거 굉장히 구형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심박수 측정을 해주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켜면은 제가 잠을 잘 잤는지를 측정을 해주더라고요. 아, 정말 이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치료와 이제 기능적 향상을 위한 이런 도구들을 만드는 분야,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인데도 사실 저도 이 책을 이렇게 보기 전에는 약간 이름이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그 생소한 만큼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첨단, 정말 최첨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였습니다.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양대학교의 교수진들이 이제 그 각 기술의 역사와 현황, 미래를 소개하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의 미래의 삶의 질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직장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고 책임져줄 분야 어디지? 찾으신다면 한번 이 책, 교실 밖에서 듣는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네, 이 책은 그 공저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은 거의 다 이제 한양대학교에 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진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혹은 자기의 연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소개해주는 글을 여러 편을 실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바로 꼼꼼하게 책을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핵심으로 짚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생소했고 하지만 펼쳐보니까 절반 이상은 제가 어디선가 본 기구들에 관한 것이었고 또 나머지 절반은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기술들이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공학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료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공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제 의료 활동이란 당연히 이제 병을 고치거나 진단하거나 이런 활동을 뜻하죠. 또 때로는
그렇게 만들어낸 치료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신체적인 기능을 대폭 보강해주는 기술로도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연구의 어떤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소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작은 발견이나 소소한 진보만으로도 이제 우리 삶의 질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이런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박수 같은 거,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심장박동 세는 기계, 집에 뭐 하나씩 갖추고 있는 소형 기계라고 할지라도 크기가 거의 제 팔뚝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열면은 펌프랑 수은 혈압계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팍팍팍팍 해야 뭐 혈압이 측정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제 기억에 최신형 애플워치가 혈압이 측정이 되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차고 있는 중국 X사의 이 스마트워치의 최신 모델도 이게 꽉 메고 있으면은 혈압이 측정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간편해졌죠. 근데 뭐 혈압 혹은 뭐 심장 박동수, 심전도 이런 걸 측정하는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단순히 크기를 작게 만드는,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새롭고 신선한 세계를 열어주는 어떤 이런 연구들을 하는 분야가 바로 이제 바이오메디컬 공학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300년 동안 분명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워치에서 이제 심장 박동수도 재고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인간의 신체 자체가 이만큼 연구의 진보를 이루었지만 연구의 진보를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지의 분야 혹은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는 게 바로 인간의 신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꽤 먼 미래에도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일자리를 보장해줄 어떤 연구 분야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다루는 기술을 한번 쭉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한번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나?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근육 전기 인터페이스, 인공 와우, 귀, 그리고 인공 망막, 눈이죠. 생체 에너지 채집, 인공 근육, 뇌 자극술, 신경 전달 물질 측정, 뇌 신호 측정, 뇌 기계 인터페이스, 원격 진료, 웨어러블 헬스케어죠. 빅데이터 의학, 맞춤 의학, 나노 제조 기술, 세포막 수용체 분석, 면역 치료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핫한 분야이기도 하죠. DNA 진단 기술, 소포체 진단 기술, 뇌신경 모델링, 뇌 모방 인공지능, 알파고 얘기죠. 뇌신경계 시뮬레이션, 신경 코드 해독, 전자약, 이식형 의료기기, 인공후각, 캡슐형 내시경, 뭐 이 정도면 거의 사이파이 소설입니다. 스마트 의료기기, 광유전학, 뭐 이런 분야에 관한 정보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많은 분야들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에 관해서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한 10페이지 정도 내외로 굉장히 간략하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앞에 이제 책도 보시면 이 뒤쪽에 우리에게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와 정재승 교수가 추천사를 쓴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책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책에서 다루는 기술들의 목록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분류해 볼 때 한 3가지 정도의 느낌을 받으셨을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뭐 이미 익숙한 물건들도 있을 거고, CT나 MRI 이런 거 건강검진 가보면 한 번쯤 찍는 거잖아요. 또 뭔가 미래 첨단 기술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캡슐형 내시경.
내가 이렇게 뭐 캡슐 같은 걸 이렇게 딱 알약 같은 걸 삼키면 그게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해서 뭐 장이나 뭐 위 같은데 뭐가 있는지를 뭐 봐준다 이런 거. 또 반면에 이제 뇌 자극술이라든가 뇌 기계 인터페이스 이런 얘기는 잘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섬뜩하죠. 이 SF 영화 같은 데서 막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기술 공학자가 막 사람들을 조종할 때 쓰는 이런 뭐 섬뜩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어쨌든 이 모든 분야가 지금보다 더 발달을 해서 또 이런 책을 읽은 이제 학생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꿈을 갖고 관련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좋은 연구 성과를 낸다면 또 그런 연구 성과들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 아이들의 삶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각자 이런 미래, 이런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책을 들고 오기도 한 것이고요. 네, 이렇게 오늘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라고 하는 키워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더 재미있게 즐길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OCWHYU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뭐 사실 영문 약자만 들어도 약간 감이 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양대 오픈코스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코스는 뭐냐면 뭐 청취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나 그 교수 동료 평가가 굉장히 좋은 교수들의 강의를 녹화해서 공개해가지고 그 시민들도 함께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 이걸 이제 오픈코스라고 하는데 이 OCWHYU 채널은 한양대 오픈코스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반이 되거나 이제 이 책의 내용을 포함하는 그 교수들의 강의를 이 오픈코스 채널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의 몇몇 페이지에는 그 QR코드 이제 익숙하시죠? 항상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찍고 들어가시느라고 그 QR코드를 이제 카메라 앱으로 찍으면은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페이지들도 몇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관심이 가는 뭐 연구 분야 혹은 기술 혹은 책을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QR코드가 있네? 이러면 이렇게 카메라로 한번 찍으셔서 가서 이제 오픈코스 채널 강의 동영상들 한번 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교실 밖에서 듣는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라고 하는 책 소개 마쳐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어떻게 책을 선정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도 일종의 넓은 범위에서는 과학 책이 되었는데 홍성욱의 실험실의 진화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바이오메디컬 공학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과학적 활동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청취자분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또 우리가 평범한 자격으로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운 그것도 역시 바로 실험실입니다. 이 실험실이라고 하는 공간을 역사적, 사회학적, 철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쌓아 올린 연구 성과들을 잘 요약해 놓은 그래서 학생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좋게 잘 뽑혀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홍성욱의 실험실의 진화라고 하는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